내일 업로드될 리복 CL 레거시 리뷰 안에 CL 레거시를 받으실 수 있는 래프를 진행할 예정이니까 CL 레거시 리뷰도 놓치지 마시고 꼭 확인해 주시고요. 안녕하세요, 아일베의 CJ입니다. 제가 티저 영상으로 올린 리복의 CL 레거시 모델 클래식 레더 레거시라는 모델을 리뷰할 예정인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리복에서 연락을 주셔서 신발도 보내주시고 제작비도 지원을 해주시기로 하셨어요. CL 레거시라는 모델은 제가 한 6개월 전에 화이트 컬러의 모델을 리뷰하면서 너무나 만족스럽고 이쁘다라고 생각을 했던 모델인데, 이번에 또 새로운 컬러가 출시되면서 저의 리뷰를 보고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다 여러분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는 그 CL 레거시 모델을 리뷰를 하고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그 녀석들을 선물해 드릴 예정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리뷰도 꼭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 정말 그 녀석을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CL 레거시의 리뷰는 내일 정도에 업로드를 할 예정이니까 그때 잊지 마시고 꼭 다시 놀러와 주시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리복 관계자분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은 리복이 아니라 다른 모델을 가지고 왔는데 조던의 점프맨 라인이에요. 조던의 점프맨 라인이라고 하면 조던 안에서도 클래식한 라인들 이외에 기존의 나이키의 기술력들이 많이 들어간 실험적인 모델들을 출시하는 그런 하나의 디비전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모델들은 항상 이렇게 위에 점프맨이라는 레터링이 들어가 있는 박스를 이용을 하는데, 이번에 이 라인에서 또 하나 재밌는 녀석이 출시됐길래 한번 구입을 해봤어요. 저는 딱 보자마자 디자인도 괜찮아 보이고 여러가지 기능성도 담겨 있는 것 같아서 매력적으로 느꼈는데, 아직 모르셨던 분들이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오늘 리뷰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박스부터 보여드리면 전체적으로 얼마 전 리뷰했던 델타 모델들과 동일한 박스 패키징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조던의 점프맨 레터링과 00023 숫자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 아래쪽에는 델타처럼 디자인드 for 플라이트라고 적혀 있는 것도 보이네요. 나머지 부분도 전체적으로 동일한 디자인을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네, 모델명은 조던 MA2로 되어 있고요. MA는 정확할지는 모르겠지만 모던 에어의 약자인 것 같더라고요. 모던 에어 2로 되어 있고, 사이즈는 제 정사이즈 US 9.5cm로는 27.5cm로 구입을 했고요. 모델 넘버 CV8122-002로 되어 있네요. 박스를 열면 델타 때와 마찬가지로 격자 패턴이 들어가 있으면서 디자인드 포 플라이트라는 레터링이 또 들어가 있는 것도 보이고요. 밝아서 잘은 안 보이실 것 같아요. 네, 신발을 꺼내봤고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첫 인상이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조금 새로운 느낌들이 여기저기 좀 담겨 있어서 그런지 첫눈에 보자마자 상당히 괜찮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또 이 녀석의 소개 영상을 보면은 신발을 신고 벗기 편하게 해주는 플라이즈 시스템이 여기에도 들어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플라이즈 시스템은 제 리뷰를 통해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신발을 신고 벗을 때 손을 안 대고 편리하게 신고 벗을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하고, 모델에 따라서 그 시스템이 약간 다른 디자인, 다른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녀석 같은 경우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특별한 시스템이 담겨 있는 것 같진 않지만 살짝 쉐입의 변경과 소재의 구성을 이용해서 플라이즈 시스템을 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이따가 실착을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첫인상은 저는 상당히 이쁜 녀석이다, 조금 복잡한 느낌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잘 맞는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녀석 말고 또 노란색이 많이 보이는 컬러도 있는데 저는 그 녀석도 상당히 이뻐 보이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디자인이 조금 복잡한 모델일수록 컬러의 사용을 조금 자제하는 게 오래 봐도 매력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일단은 그레이 컬러를 한번 구입을 해봤고요. 신발을 직접 눈으로 봤을 때 소재나 컬러에 있어서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드는 구성인 것 같아요. 디자인 먼저 빠르게 보여드리고 실착한 모습까지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박스 파트부터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토박스의 윗면은 일단 폴리에스터 직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격자 패턴이 들어가 있는 모습도 보이네요. 가운데는 스티칭을 이용해서 이음새가 들어가 있는데, 어차피 이음새가 들어갈 거 아예 굵은 스티칭을 이용해서 디자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놓은 것 같고, 만져봤을 때 흐물흐물거리는 얇은 그런 직물의 느낌은 아니고 살짝 두께감이 있으면서 탄탄한 느낌을 보여주는 직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컬러는 전체적으로 그레이 톤으로 컬러를 맞춘 것 같네요. 토박스의 사이드월은 거친 표면을 가진 스웨이드 가죽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 스웨이드 가죽 파트도 이렇게 앞부분 그리고 사이드 부분 패널을 분리를 해놔서 조금 깔끔한 느낌보다는 구조적으로 기능적인 부분을 더 강조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하네요. 스웨이드 가죽의 질감은 굉장히 부드럽긴 하지만 털이 좀 나 있는 듯한 이런
표면에 마감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엄지발가락에 닿는 부위는 이렇게 다른 소재를 이용해서 한 파트를 구성을 해 놓은 것도 재밌는 것 같고요. 이 녀석이 아마 카테고리가 농구화로 되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농구를 하신다면 엄지발가락 부분 이쪽으로 내구성이 꽤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디자인적인 요소일 수도 있고요. 조금 위쪽으로 올라오면 신발끈 주변부가 보이는데, 조금 다른 느낌의 직물을 이용해서 신발끈이 시작하는 부위가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게 보이고, 신발끈은 다른 어퍼 부분의 컬러와 마찬가지로 옅은 그레이 컬러를 이용을 하고 있네요. 혀 부분도 상당히 탄력이 좋고 부드러운 느낌의 직물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혀의 끝부분을 보시면은 델타 때의 구성과 굉장히 흡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혀 위에 거의 하얀색 직물을 덧대놓고 나이키 스우시 에어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 숫자 23이 옆으로 누워있는 모습도 보이고요. 그리고 박스에도 들어가 있던 위도 경도 위치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는데, 이게 아마 나이키 본사 주소였던 것 같아요. 아닌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어제 일도 잘 기억이 안 나요. 혀의 안쪽에는 조던의 영감을 받아서 디자인됐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혀의 안감도 바깥쪽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탄력이 좋고 부드러운 그런 느낌의 직물을 이용을 하고 있고, 단면을 보시면은 스펀지가 이중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발등을 감싸주는 느낌이 상당히 두툼하면서 부드러운 느낌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혀 부분에 스펀지가 두툼하게 들어가면 아무래도 발을 꽉 잡아주면서도 불쾌한 압박감을 감소시킬 수 있으니까 기능적으로는 상당히 마음에 드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신발의 바깥쪽을 보시면 일단 신발끈 주변부가 이렇게 토박스에도 쓰였던 스웨드 가죽을 이용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보이고, 굴곡을 넣어놔서 디자인적으로 무언가를 표현하려고 한 것 같은데 뭔지는 모르겠어요. 신경을 쓴 듯한 느낌은 보여주고 있고, 아래쪽 신발끈 구멍은 그냥 스웨드의 구멍을 뚫어서 레이스 홀을 마련을 해놨는데, 마지막 구멍 두 개는 이렇게 플라스틱 같은 소재를 덧대놔서 조금 차별을 두고 있는 것 같네요. 사이드 어퍼 부분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토박스에 쓰였던 격자 패턴이 들어가 있는 직물이 그대로 사용이 되고 있고, 뒤꿈치까지도 쭉 한 장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 아래쪽에는 이렇게 맨질거리는 표면의 질감을 가진 가죽이 굴곡해진 디자인으로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요. 노란색 파트, 이 부분은 말랑말랑한 고무 같은 소재를 덧대놔서 전체적으로 톤이 다운된 어퍼의 디자인에서 조금 포인트가 돼주는 느낌이 들고 있고, 이 에어 유닛이 들어가 있는 파트도 좀 채도가 있는 주황색으로 들어가 있어서 옆에서 봤을 때도 확실히 포인트가 돼주는 느낌이 들고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조금 특이한 장식이 하나가 들어가 있죠. 반투명의 고무 소재를 이용해서 풀탭의 느낌처럼 이렇게 디자인을 해놓은 파트가 보이는데, 조던 SP21 00023 에어백 200 PSI 23 엔지니어드 라고 적혀있는 게 보이네요. 에어 유닛의 압력이 20 PSI라는 의미인 것 같고, 에어백 200이라고 적혀있는 걸로 봐서는 많이 보셨던 에어 180 모델보다는 두께 부분이나 면적이 더 큰 에어 유닛이 들어간 걸로 보이고, 레터링이 들어간 거나 이렇게 점이 6개 찍혀 있는 것도 디자인적으로 느낌이 괜찮은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수옷이나 조던 로고 대신에 들어간 장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좀 새로운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느낌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안쪽에는 조던의 점프맨 로고가 또 검은색으로 들어가 있는 것도 보이고요. 뒤꿈치 쪽으로 넘어오면 역시 스웨드 가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앞부분과는 다르게 조금 더 짙은 컬러의 스웨드 가죽을 이용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표면의 질감은 역시 이렇게 털이 많이 나 있는 듯한 이런 표면의 질감을 가지고 있고, 밝은 그레이와 좀 짙은 그레이의 컬러 조합도 괜찮은 걸로 보이고요. 조금 위로 올라오면 발목 부분은 이렇게 맨질거리는 가죽 소재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좀 특이한 게 이 부분이 상당히 높게 올라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런 디자인이 발목을 잘 잡아주는데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하겠지만, 이 부분이 상당히 부드럽게 돼 있고 탄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플라이즈 시스템, 그 시스템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상당히 높고 두툼한 쿠션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앞뒤로 탄력 있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신발을 뒤에서 봤을 때는 일단 네이비 컬러로 직물 풀탭이 하나 마련이 되어 있는 게 보이고, 아래쪽을 보시면 이렇게 사각형 돌기가 나 있는 고무가 힐컵에 큼지막하게 한 장이 덧대어져 있어요. 풋투풋 이젝트라고 적혀 있는 게 보이는데, 나이키닷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 영상을 보시면 다른 발로 이 부분을 살짝 눌러주면서 신발을 벗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미끄러지지 않게 이렇게 네모난 돌기가 들어가 있는 디자인을 해 놓은 것 같고, 이 디자인이 얼마나 실용적인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잠시 후에 실착을 하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신발의 안쪽을 보시면 뭐 바깥쪽과 전체적으로 비슷한 느낌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바깥쪽에는 들어가 있던 이 고무 파트 디자인은 신발의 안쪽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걸로 보이네요. 신발의 내피를 보시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뒤꿈치 발목 부분을 잡아주는 파트에 쿠션이 상당히 두툼하게 들어가 있어요. 아무래도 플라이즈 시스템이다 보니까 신발
끈을 풀지 않고 손을 대지 않고 신발을 신은 후에 발목을 잘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높이와 두툼한 쿠션을 구성을 해 놓은 것 같고, 그리고 사이드 부분에도 어느 정도 발목을 잘 잡아줄 수 있게 쿠션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발목 부분과 저 안쪽의 내피까지도 검은색 징물을 이용해서 마감이 되어 있는 게 보이고요. 네, 인솔을 꺼내봤고요. 인솔도 뭔가 되게 기능적인 느낌이 나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공기가 잘 통할 수 있도록 구멍이 굉장히 많이 뚫려 있는 게 보이고, 또 조던의 점프맨 로고와 굉장히 멋진 말이 적혀 있는 게 보이고요. 아래쪽을 보시면 파란색 스펀지를 이용한 게 보이는데 두께감도 살짝 두툼한 느낌이 있어서 안 그래도 미드솔이나 에어 유닛의 쿠션감이 좋을 걸로 생각이 되지만 이 인솔도 쿠션감이 어느 정도 도움을 줄 걸로 기대가 되네요. 사이즈 탭을 보시면 메이드 인 비엔남이라고 적혀 있는 게 보이고요. 네, 인솔을 제거한 신발의 바닥면은 검은색 고무를 이용해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미드솔 파트를 보시면 두께감에 있어서 굉장히 두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높이 먼저 한번 재볼게요. 뒷굽의 높이는 지면에서 발바닥이 닿는 부위까지 한 5cm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앞굽도 한 4cm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으니까 키높이 효과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녀석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기본적인 미드솔의 소재도 이렇게 손으로만 눌러봐도 상당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에어 유닛과 함께 기본적인 미드솔의 소재가 굉장히 괜찮은 쿠션감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기대를 하게 만드네요. 그리고 에어 유닛이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는 게 보이는데 180, 200, 270, 360, 720 그 모델들에 들어간 에어 유닛의 느낌과 상당히 비슷한 것 같고, 손으로만 눌러봐도 상당히 탄력적인 느낌이어서 이 정도는 돼야 정말 에어의 느낌이 난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뒤쪽에서 봐도 미드솔의 두께가 상당히 두툼한 모습이 보이죠. 근데 윗부분을 밟고 신발을 벗으라고는 했지만 이 아랫부분이 하얀색으로 되어 있어서 만약에 나이키에서처럼 그렇게 신발을 벗다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빨리 오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전에요. 그래도 이렇게 맨질거리는 표면의 질감이어서 닦아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닦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발을 안쪽에서 보면 바깥쪽의 미드솔 디자인과 거의 비슷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네요. 아웃솔의 디자인도 상당히 신경을 쓴 것 같아요. 앞코 부분은 이렇게 검솔 고무를 사용한 게 보이고, 이쪽 부분은 검은색 고무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하얀색 고무가 들어간 파트도 있고, 에어 유닛이 들어간 파트는 또 에어의 컬러와 마찬가지로 아웃솔까지도 구성을 해 놓은 게 보이네요. 컬러가 거의 흡사해서 미드솔과 아웃솔이 일체형인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손으로 이렇게 만져봤을 때는 아웃솔 파트는 내구성을 위해서 더 단단한 고무 소재를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쪽은 거의 그냥 고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아마도 EVA 폼을 이용을 하고 있겠죠. 네, 조던 MA2 모던 에어 2의 디자인을 한번 보여드려 봤는데, 기능적인 부분도 많이 담고 있으면서 디자인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소재의 종류나 파트별 디자인, 그리고 특히 미드솔, 아웃솔까지도 여기저기 신경을 많이 썼구나라는 느낌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모델인 것 같고, 특히나 풀라이즈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발을 신고 보는 것까지 신경을 쓴 모델이니까, 제가 볼 때는 나이키가 이 신발 괜찮아, 한번 신어봐, 우리가 신경 많이 썼어 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귀에 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디자인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부터 바로 실착을 해서 신었을 때 느낌은 또 어떤지 전달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나이키 조던 디비전의 점프맨 서브 브랜드라고 해야겠죠, 에서 나온 MA2라는 모델을 신고 있고요. 점프맨 같은 경우는 클래식한 조던의 넘버 이외에 기존의 나이키 기술들을 접목해서 조금 새로운 모델들을 선보이는 그런 디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 델타도 역시 그 점프맨 디비전에서 나온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녀석은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MA2라는 모델인데, 저는 기능성을 제외하더라도 이 녀석을 보자마자 상당히 이쁘다, 매력적이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구입을 했는데, 구입을 하고 보니까 여러가지 기능적인 부분들에도 신경을 많이 쓴 모델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기능적이나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새로운 느낌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녀석이 마음에 들었는데, 직접 신발을 신고 보니까 더 이뻐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 녀석의 소개 영상을 보시면 플라이즈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어서 신발을 신고 벗기가 굉장히 편한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는데, 지금부터 진짜 이 신발을 신고 벗을 때 그만큼 편한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그냥 이 상태에서 손을 안 대고 다른 쪽 발로 뒤꿈치를 누른 상태에서
신발을 벗으면 양말이 약간 벗겨지긴 했지만 벗겨지는 건 잘 벗겨지네요. 근데 보통 이렇게 벗지 않고 뒤꿈치를 살짝 눌러서 많이 벗으시잖아요. 그래서 벗는 데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다른 신발들과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신어볼게요. 손을 안 대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발목 부분을 지지해주는 이 부분이 상당히 뒤쪽으로 많이 눕혀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런 거를 다 계산을 해서 디자인을 했다라고 하는데, 일단 발이 들어가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잘 들어가고 있네요. 제가 지금 신발끈을 그렇게 느슨하게 묶어놓은 상태는 아니에요. 이 상태에서도 발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들어가긴 하네요. 다만 혀가 지금 좀 말려 들어간 상태여서 혀만 이렇게 당겨주면 상당히 편안한 느낌을 받고 있고요. 없는 것보다야 당연히 더 나은 느낌이긴 하지만 정말 획기적이다,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개발했지라고 소름 끼칠 정도의 그런 디자인은 아닌 것 같아요. 없는 것보다 나은 것 같다. 저는 보통 이렇게 뒤꿈치 부분을 기대서 신발을 벗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바꿨다는 거. 근데 이런 식으로 벗으려면 발이 일자가 돼야 돼서 이 자세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괜찮은 기능이긴 하지만 그렇게 완벽한 느낌은 아니다 정도로 정리를 해야겠네요. 신발을 신은 후에 사이즈감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대부분의 신발을 275로 신고, 지금 이 녀석도 제 정 사이즈 275로 신고 있어요. 지금 양말은 보셨다시피 그렇게 두꺼운 양말은 아니고 살짝 얇은 느낌이 있는 양말을 신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가만히 느껴보면 저는 딱 맞는 사이즈감인 것 같아요. 정 사이즈로 신었을 때 발 볼에 있어서 살짝은 타이트한 느낌을 보여주긴 하는데, 이 정도 타이트한 느낌은 양말이든 신발끈을 어떻게 묶느냐에 따라서 느낌을 다르게 만들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 스포츠 양말처럼 조금 두꺼운 양말을 신으신다 하시는 분들은 길이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볼에 있어서는 반업 정도 하시는 게 조금 더 편안한 느낌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네요. 발볼이 좀 있으시거나 두꺼운 양말을 신으시는 분들은 반업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일체감 부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신발 신고 걸을 때 살짝 아쉬운 느낌이 드네요. 신발을 신고 벗는 데 있어서 이 뒤꿈치 부분, 발목 부분의 디자인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발이 쉽게 들어가느냐 어렵게 들어가느냐에 영향을 많이 미칠 텐데, 그래서 그런지 이 녀석은 신발을 신기 편하게 만든 디자인이잖아요. 그 영향 때문에 뒤꿈치 부분은 살짝 힐슬립이 느껴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살짝의 여유가 있어야 신발을 신을 때나 벗을 때 더 편하기 때문에 이런 느낌은 피할 수 없었던 것 같은데, 신발끈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묶고 양말을 살짝 두툼한 거 신으면 더 좋은 느낌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힐슬립이 약간 느껴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영상에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발이 먼저 올라오고 신발이 따라오는 이런 느낌을 아마 어렵지 않게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항상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힐슬립이 어느 정도 느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이 부분에 굉장히 집중을 해서 느껴봤을 때 이렇게 느껴지는 거지, 일상적인 생활을 하시면서 아니면은 힐슬립 같은 거 별로 신경을 안 쓴다 하시는 분들은 일상생활 하는 데는 거의 문제가 없다라고도 생각을 하셔도 되니까 신경을 쓰시는 분들만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뒤꿈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에서 발을 잡아주는 느낌은 괜찮고, 신발끈, 양말을 이용해서 조금 더 타이트한 착화감을 만들어낼 수는 있을 테니까 걱정할 정도의 힐슬립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네요. 다음으로 쿠션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눈으로만 봐도 상당히 두툼한 미드솔, 거기다가 에어 유닛까지 두툼하게 들어가 있어서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뒤꿈치에 하중을 실었을 때 이렇게 눌렀을 때 어떤 분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말랑말랑하지 않은데 라고 느끼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런 느낌은 에어 유닛 아래쪽에 들어간 아웃솔 파트의 고무가 단단하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느낌이 느껴지실 수도 있으실 것 같고, 아웃솔 위에 들어가 있는 이 에어 유닛 자체는 상당히 탄력이 좋기 때문에 뒤꿈치에 이렇게 하중을 실었을 때 상당히 탄력적인 느낌을 쉽게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에어 유닛
이것도 유닛이지만 그 위에 들어가 하얀색 미드솔 파트도 상당히 부드러운 소재의 2부의 폼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소재가 복합적으로 만들어내는 쿠션의 느낌은 상당히 괜찮다. 하지만 그렇게 말랑말랑한 느낌은 아니고 말랑말랑보다는 상당히 탄력적인 느낌에 가까운 쿠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앞꿈치 부분에 이렇게 하중을 실었을 때는 당연히 뒤꿈치 부분보다는 말랑말랑한 느낌이 덜하긴 하지만 이 부분 역시도 딱딱한 느낌보다는 살짝 부드러운 느낌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강하게 하중이 들어갔을 때는 쑥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지만 살짝만 하중을 실었을 때는 살짝 단단한 느낌이 느껴질 수 있다는 거. 네, 뭐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지금 나이키 매장을 가시면 너무나 편안하게 신발을 신어볼 수 있으실 테니까 이런 쿠션의 느낌, 사이즈감이 궁금하신 분들은 매장 가서 직접 한번 신어보시고 경험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이 녀석의 디자인이 매력적이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은요, 뒤에서 봤을 때 조금 멀리서 앞에서 봤을 때, 신발을 위에서 봤을 때, 신발을 신고 좌우로 무게 중심을 조금 이동해 봐도 안정감도 상당히 좋게 느껴지고 있고요. 이 녀석의 정가가 149,000원인데 저는 뭐 그 정도의 가격 가치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편한 신발, 쿠션도 편하고 신발을 신고 벗는 것도 편하고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편한 그런 신발을 하나쯤은 사고 싶다 고민하셨던 분들이라면 저는 뭐 추천을 드릴 수 있을 만한 신발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기능적인 부분들을 다 제외하더라도 저는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매력을 느끼고 있어서 만족도는 저는 꽤 높은 것 같아요. 조던 점프맨 라인으로 나온 MA2 모델의 실착 리뷰는 이 정도로만 보여드리면 될 것 같고, 항상 그렇듯이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 주시고요. 실착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착한 모습까지 보고 오셨고요. 신고 보니까 디자인도 너무 마음에 들고 사이즈감도 저한테는 너무 좋았고 쿠션감도 말랑말랑하지 않으면서 탄탄하면서 충격을 잘 흡수해주는 그런 느낌까지도 너무나 다 좋았는데, 플라이즈 시스템이 적용이 돼서 그런지 신발은 신고 벗는 거는 꽤 편안함을 느꼈지만 신고 난 후에 뒤꿈치 부분을 잡아주는 느낌이 살짝은 부족한 느낌이 있어서 그 부분을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면 상당히 만족스러운 기능성, 착화감을 느끼실 수 있는 신발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 녀석도 무게 한번 재볼게요. 275 사이즈의 조던 MA2 모델의 무게는 440g 나오네요. 역시나 미드솔 파트가 상당히 두툼해서 그런지 무게는 그렇게 가볍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겠지만 일반적인 무게를 가진 신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오늘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내일 리복 CL 레거시의 리뷰가 올라가고 그 리뷰 안에 CL 레거시를 받으실 수 있으시도록 래프를 진행할 예정이니까 그 녀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나 조그마한 행운을 한번 기다려 보실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리복 CL 레거시 모델의 리뷰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저는 아일랩의 CJ였습니다. MA2